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고요. 오늘은 이 경제교과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경제교과서도 심각하다. 몇 개 우선 1번입니다. 우선 맛배기만 오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제 칼럼은 고구려사는 또 뭐냐는 제목으로 러일전쟁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캐나다의 새로운 수상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문제를 또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외신에는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푸틴을 찾아갔다는 뉴스가 지금 CNN의 톱입니다. 또 오늘 국제 뉴스로는 역시 이 시진핑의 영국 방문 관련 뉴스가 톱으로 올라 있고, 일본에서는 지금 TPP 관련된 후속 뉴스가 역시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보시죠. 네, 중국 얘기가 많고 미국 셰일가스 업계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일본 TPP 얘기가 있고요. 한일 자원 외교, 또 일본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해 지필진 선정과 지필 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지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의뢰로 지필진 선정 작업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참여를 원하는 교수진이 많아 지필진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교과서를 지필해야 한다며 지필진 구성에서 교과서 발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라며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좀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동안에 교과서 지필 검증과 지침, 그러니까 교과서는 이런 내용을 넣으라는 이제 지침을 내려다 보내게 되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글쎄요, 무소신의 무정견이어서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 지필자는 일부 사학과 교수들이 연이어서 지필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원래부터 그분들 중에서는 역사교과서 지필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시킬 만한 사람도 없고, 오늘 자유경제원에서 역사교과서, 특히나 현대사 부분은 역사교수들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현대사는 당면 이슈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치 또는 경제 이런 거, 문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쓰는 게 맞지, 지나간 역사를 무슨 고고학적 탐색을 하고 수많은 희미한 기억과 흔적 속에서 과거사를 끼워 맞춰서 건져 올려야 되는 이런 역사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 전문가는 과거의 역사를 하는 거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는 당대의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역사 교수들이 지필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좀 웃기는 거다. 오히려 무슨 직업 투쟁하나 이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각각 1년씩 줄이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도 구조조정을 통해 전공별로 3년제나 4년제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소모적인 스펙 쌓기로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입직 연령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우리가 신성하다 이런 말을 쓸 때 되게 참 그 묘한 기분이 듭니다만은 국방의 의무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제를 조금씩 줄인다는 얘기는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랫단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부터 유치원 교육을 오히려 초등교육에 통합하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초등교육 연령을 아예 5살, 5세 정도 입학 이렇게 바꿔버리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한 뭐 2년 내지 3년, 고등학교 과정 한 2년 내지 3년 하면 대학교 들어갈 때 16살이면 들어갈 수 있죠. 17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면 군대 안 가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22세 정도, 군대 갔다 와야 하는 남성 같으면 한 25세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군복무라고 하는 것이 남성들의 아주 허리를 그야말로 꺾어놓고 있습니다. 이 분단 조국에서 통일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지원병제로 한번은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원병제로 해도 지원병제라고 그 대신에 좀 기간을 늘리면 지금은 그 2020년 정도가 지금 체제로 60만 대군이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군인 수가 줄어든다면 차라리 전폭적으로 지원병제도로 하고 국민들이 뭐 돈을 더 부담을 해야죠. 별 뾰족한 누가 공짜로 국방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생애의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 전체에 대한 밑으로는 유치원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는 초등교육이 내려가서 초등교육 1, 2년부를 유치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포함되고 그렇게 되면 쭉 이제 요즘 아이들 신체 발달 빠르니까 얼마든지 줄여서 그야말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공부할 수 있는 학문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기간을 한 2, 3년 정도 당겨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아니고 사회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고 결혼을 빨리 하겠습니까마는 결혼을 빨리 하거나 직장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근데 이런 안 자체는 저는 좀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황금 시대를 강조한 영국과 중국이 경제 분야 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간 20일 런던에서 5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는데 중국이 해외에서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며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지닌 사회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영국과 중국은 이번 시 주석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 300억 파운드, 우리 돈 약 54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헬스케어, 항공기 제조,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약 150개 경협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진핑을 아주 부인이 원래 가수 출신이죠. 저는 이 정치가들 중에서 대중의 가수 대중의 스타를 저렇게 취하는 글쎄요, 참.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영국에서 나온 뉴스 보도들을 보면 지금 시진핑이 11분 정도 중국어로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좀 냉랭했다 그래요. 분위기도 냉랭하고 박수도 별 열렬한 박수가 없이 건성으로 이렇게 치는 듯 마는 듯 하고 캐머런은 아예 동시통역기를 꼽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연설해라 말아. 난 내용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원 의장 존 버커우라고 하는 하원 의장이 그 시진핑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그 예민한 말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시진핑을 머쓱하게 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여기서 연설한 곳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도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시진핑의 연설이 굉장히 냉랭했다.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뭐 그러고 너무 상투적인 내용이었다. 뭐 이런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도 단조로웠다. 너무 내용이 없었다. 심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시진핑 수석이 연설 도중에 영국 청중들을 고려해서 과거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했는데 이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 과거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은 등장인물 안토니오가 세바스티안에게 살인을 부추기면서 한 말이라 그래요. 맞지 않은 인용인데 그런 인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시진핑의 의회 연설을 한번 제가 그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중영 우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영국은 최초로 대의제도를 시작한 국가다. 민본 사상과 법제 사상은 예로부터 중국에 있었다. 수천 년 전부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말이 있었다. 중국은 법제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견지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을 가속화하며 과학입법, 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 전국민의 법준수 과정을 끊임없이 추진하기 위해 의법 시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법제의 우수한 전통을 흡수하고 그렇다. 중국, 영국, 양국 입법기관은 교류와 상호 벤치마킹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잠꼬대 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의 그 법치라는 것하고 근대적인 법치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법이라는 것을 단순한 규칙이다. 그 규칙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규칙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 실정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 실정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자유주의 법이론으로 볼 때는 잠꼬대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그 영역이 있죠. 뭐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룰로서의 법들도 존재하고 퍼니시먼트, 벌을 하면 징벌하는 이런 종류의 법도 있고요. 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다루게 되는 이런 법률 체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고래 중국에도 법치주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참 법이 뭔지 잘 모르는 얘기죠. 영국은 홍콩을 제외한 최대의 위안화 여객 거래센터이자 중국 유학생 유치와 공자 아카데미를 가장 많이 개설한 EU 국가다. 양국은 서로가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긴밀한 이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시는 그 아농사라고 하는 그 시에서 따온 말입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당신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나 아자에다가 너 농자입니다. 농사할 때 농업할 때 농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인 거. 너 농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노래 아농사라고 하는 시에서 따온 건데 이 아농사라는 시는 이 조맹부의 부인이었던 관도승이라는 분이 조맹부 중국 시인이죠. 조맹부가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했으니 나도 첩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시를 써서 넌저시 마누라한테 당연히 그러자 당연히 뭐 그 옛날에는 다 축첩을 했으니까 그 타니까 이 관도성이라는 부인이 무슨 소리냐, 당신이 내고 나가 당신인데 당신 속에 있는 우리는 일심동체인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거절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일설에 또 따르면 굉장히 멋진한 아주 19금짜리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정규제 뉴스에서 19금짜리 조맹부와 관도성에 관한 19금짜리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시진핑 얘기를 보면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뭐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한 귀절 인용했다가 근데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인용이었다고 욕만 들어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관도성의 시를 일부 인용을 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중과 영국이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어떻든 잘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 영국에 가서 이번에 연설한 것은 영국 의회에서는 좀 홀대, 냉대 이런 걸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캐머런이 우선 이 통역기를 안 끼고 그렇다고 중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텔레그라프 이런 데서는 뭐 시진핑이 중국말을 속성으로 배웠나 이라고 비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끼고 그냥 니는 떠들어라 그러고 난 네 말에 관심 없다 그러고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접이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지금 이송윤 씨가 읽었던 뭐 돈이 엄청나게 뭐 경제 협력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중국이 뭐 거의 절반을 투자를 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았는데 정작 또 이 영국 사람들의 이 체면의 시기였는지 의회에서는 에이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였군 아마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오히려 냉랭했다 그럽니다. 다음 뉴스. 중국 공산당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향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얼마로 잡느냐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13차 5개년 계획의 성장률 목표치는 6.5%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여전히 7% 전후의 성장을 원하고 있어 7%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 역시 존재합니다. 네, 이 오중전회가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 집권이 이제 5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입니다. 그제 제가 이 교과서 문제 얘기하면서 북한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의 2년 전에 2013년에 있었던 3중전회에서 결정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5중전회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중전회에서도 이제 중장기 중국의 발전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년이 되면은 6중전회가 되고 7중전회 이렇게 되죠. 근데 7중전회에 시진핑이 바뀐다 안 바뀐다고 굉장히 말이 많고 합니다만은 7중전회가 되면서 글쎄 그건 뭐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번 5중전회에서 5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대표자들이 있고 중앙위원회가 있고 중앙위원회가 상무위원회를 만들고 상무위원회가 정치국을 만들게 되죠. 정치국을 만들고 상무위원회인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9명이 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최핵심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중앙정치위원회는 200몇 명인가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국가의 크고 작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중전회가 어느 정부든지 시진핑이든지 어떤 정부든지 3중전회 때 제일 중요한 정책의 대강이 정해진다 이렇게는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5중전회가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 7%를 고집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로 나오는데 고집 안 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 심지어는 6%대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요? 네. 미국 셰일가스 업계도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한국가스공사 미주 지사장은 유가가 작년 6월 배럴당 107달러에서 최근 40달러대까지 추락하면서 셰일가스 업계도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셰일가스 업계가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해칭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이제 구조조정 시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칭은 셰일가스 회사가 투자금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 이상을 정해진 가격에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하락해도 1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이제 그 시기가 끝나가면서 도산, M&A 등 구조조정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1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선태 위원과 경제교과서에 대해서 오늘 맛배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잠깐만. 잠시만, 계산 좀 할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